데이트. 사르트르는 시몬 누구바르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몇백 권 분량의 책에서 나타나는 교양이 얼굴에 소화되어 있는 표정이었고 나는 그것에 반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요새는 영상시대여서 그런지 책을 읽는 사람은 더욱더 줄어든 것 같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 그 입안에 돋친 가시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맑고 푸른 하늘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던 오늘,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들과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 You know what it is? 나도 많이 바뀌었어. 내 얘기를 기억 못한 건지 아무 반응 없는 널 보면 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생각 끝에 이번엔 나는 그림도 아니고 꽃도 아닌 노래를 만들어 노랫말은 어떨까? 혹시 둘 다 울진 않을까? 언제라도 난 네가 우는 걸 원치 않아 정말이야. 해도 이젠 할 수 없지 뭐.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든 주고 싶은 걸. 사랑한다 말하는 건 아마 내 머리카락보다 많을 거야. 내 손을 내 눈을 내 꿈을 모든 걸 내가 지켜줄게. 울지만 마. 어쨌든 네가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도 뭔데 그것쯤 이제는 내 맘 말할 수 있는 너이면 돼. 나밖에 없을 거야. 노래만 들어 고백이란 쉽다는 건 없다더니 이것도 간단하진 않아. 두근두근 항상 고백할 때면 아른거리는 내 얼굴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말하는 건 아마 내 머리카락보다 많을 거야. 내 손을 내 눈을 내 꿈을 모든 걸 내가 지켜줄게. 울지만 마. 어쨌든 네가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도 뭔데 그것쯤 이제는 내 맘 말할 수 있는 너이면 돼. 너만이면 조성민 씨죠? 3분 55초간의 고백. 박소연 FM 데이트 1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김현정 양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이 있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절실히 느낍니다. 꿈을 같이 꾸시니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그 꿈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어느 날 그 음매하는 그 소가 엄마 허벅지를 힘껏 쳤더랍니다. 엄마가 그 소를 밀쳐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소가 안 밀쳐지더래요. 그래서 꿈을 깨고 보니 아빠 발이 어머니 허벅지, 즉 소가 차던 그 자리에 가 있더랍니다. 아버지를 깨워서 물어보니 아빠도 꿈을 꾸셨는데 한 악당이 어머니를 때리려고 해서 그 악당을 향해 힘껏 발로 찼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또 엄마의 허벅지였다는군요. 어떻습니까? 이런 편지 주셨는데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뭐 이 정도면은 정말 부모님이 정말 잘 통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이게 참 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과학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군요. 부부는 일심동체. 알겠습니다. 김현정 양 사연 참 재밌었어요. 남성 토탈 패션 크로커다에서 제공하는 구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윤의 재미있는 세상 함께 할게요. 형이 또 내 노란 잠바 입고 갔어? 언니가 또 내 빨간 바지 입고 갔어. 컬러 캐주얼 쌩쌍. 형이 또 내 노란 잠바 입고 갔어. 언니가 또 내 빨간 바지 입고 갔어. 왜냐고? 그냥 컬러 캐주얼 쌩쌍. 추석 보너스를 잡아라. 대광 추석맞이 할인 대특매. 보너스 하나. 최신 비디오 CD 컴포넌트와 95 인기 모델을 최고 30% 할인 판매합니다. 보너스 둘. 구매 고객께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해광 추석맞이 할인 대특매. 사랑은 영원한 베스트셀러. 할리퀸 로맨스. 전 세계 여인들과 함께 있는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 할리퀸 로맨스. 매달 10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신영 미디어. 칵테일처럼 향기로운 사랑의 이야기. 할리퀸 로맨스. 전국 서점이 있습니다. 이 순간 편안하다. 말해 뭔데? 세계는 우리의 무대. 세계는 진지한 젊음이 만들어간다. 성경 스마트 학생부. 지난번 강의 노트 고마웠어. 근데 무슨 남자가 여자인 나도 질투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놨니? 그건 말이야. 일단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름대로 요점을. 아니 펜 말이야. 무슨 펜이길래 그렇게 깔끔하냐고. 난 또 젤로펜 몰라? 잉크가 달라지면 볼펜이 달라진다. 모나미 젤로펜. 사랑하기에 더 아름답다. 베스티. 설정에서 사랑으로. 베스티 스코어 에센스 크림. 사랑받기보단 사랑하고 싶다. 베스티 스코어 에센스 크림. 베스티 화장품. 미남하면 아름드럼 스낵의 왕자는? 포테토 칩. 새로 나온 농심 죽염 포테토 칩. 구경 갈 때, 등산 갈 때, 함께 즐기는 주경 포테토칩. 땀 흘린 뒤에도 좋습니다. 허리띠야 허리띠. 그걸 풀어버리는 거야. 자유를 묶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럼 너 브레이지어는? 그건 내 자유. 패션을 벗어난 패션. Periolis America. 그리운 그 사람
마음의 귀전에 우리가 남긴 이야기들이 들려오네. 조용히 흘러가버린 그날이 못 견디게 그리울 때면 님의 얼굴을 그려보면 헤매일 수밖에. 쓰디 쓴 커피 한 잔도 이제는 다시 나눌 수가 없으니 추억 남겨진 길목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의 뺨을 적시는 님의 계절아. 그대가 떠난 계절이면 마음의 귀전에 우리가 남긴 이야기들이 들려오네. 조용히 흘러가버린 그날이 못 견디게 그리울 때면 님의 얼굴을 그려보면 헤매일 수밖에. 쓰디 쓴 커피 한 잔도 이제는 다시 나눌 수가 없으니 추억 남겨진 길목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의 뺨을 적시는 님의 계절아. 신승훈 씨의 님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님의 계절 띄웠습니다. 오늘이 9월 4일이죠. 94일생으로 9월 4일에 태어난 그야말로 94일생 둔하지만 예민한 둔남 승현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제 16번째 생일이거든요 하시면서 승현군이 하이트를 통해서 자축사연 주셨습니다. 전국의 94일생 여러분 힘들게 태어난 만큼 열심히 살아요 라고 꼭 좀 전해달라는 사연 덧붙이셨네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의 최지연 양, 우리 오빠의 17번째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셨고요. 경상남도 진주시 만경남동의 박지숙 양도 역시 오빠의 생일 축하해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오빠, 남자친구인가 보죠? 박오만 오빠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긴 편지 주셨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 송지혜가 오늘 생일이에요. 송지혜는 서울시 동작구에, 저는 창원 신월동에 살기 때문에 축하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하시면서 송용진 군이 하이텔을 통한 사연 주셨는데 방법이 없나요? 편지나 엽서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혜양 이런 말을 또 덧붙이셨어요. 너무 놀지 말고 중2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남자 밝히는 증상 좀 고쳐라 라고 창원에 사는 아지 오빠가 꼭 전해달라고 하는군요. 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축하합니다 뿐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3도 2동의 장영숙 양, 제일 친한 친구 문영이의 생일을,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의 효진 양은요 친한 친구 은희의 18번째 생일 축하해달라고 하시면서 아주 정성스러운 엽서를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어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산 이동에서 말이죠. 자신의 그 축하 사연과 함께 이 노래 꼭 틀어주십시오. 안 틀어주면 화낼 겁니다. 라고 협박해주신 분 계십니다. 이분의 노래를 축하곡으로 띄워드리죠. 그룹 잼입니다. 나만의 이유. Go back to Brooklyn. 더 이상 내게 그 흔한 변명들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마.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들도 이별만을 바라지는 않아. 말해줘 나의 욕심들로 너를 떠나게 했었는지. 알고 있니 그 모든 바람들도 널 사랑했던 이유란 걸 생각해봐. 너에게 관심도 바라진 않아. 이제 너의 눈물도 원하지 않아.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있다면 떠나가도 난 괜찮아. 더 이상 내게 그 흔한 변명들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마.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들도 이별만을 바라지는 않아. 말해줘 나의 욕심들로 너를 떠나게 했었는지. 알고 있니 그 모든 바람들도 널 사랑했던 이유란 걸 생각해봐. 너에게 관심도 바라진 않아. 이제 너의 눈물도 원하지 않아.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있다면 떠나가도 난 괜찮아. 네, 이제 들립니까? 이윤의 재미있는 세상. 죽었다 살아왔습니다. 이윤 씨. 네. 아우, 이번 주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괜찮으셨어요? 근데 정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염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꿈을 꿉니다. 이제 어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네. 제가 3층이나 다른 7층, 8층 누르면 꼭 6층에 엘리베이터가 쓰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넘어졌던 데가 6층 아닙니까? 예. 그럼 6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서 염산이 쏟아지는 꿈을 밤마다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요. 네. 정신과를 좀 찾아가 볼까. 이 염산 한 번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지난주에 넘어지면서요. 네. 윗돌이나 이제 바지 같은 경우는 두꺼우니까 괜찮으니까요. 예. 집에 가봤더니 팬티에서 구멍이 났더라고요. 아, 그 염산 정말 독하더라고요. 화상을 조금 입었었어요. 예. 네. 그 병원에 다니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저는 뭐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강한 염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실수로 넘어져서 그렇게 다친다면은 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벌레 잡으려다가 사람 잡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나오시게 돼서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6층에서 원래 염산 뿌렸던 게 벌레 잡으려고 뿌렸던 겁니까? 그 바닥 청소하려고요. 아, 바닥 청소하려고. 예. 네. 둔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한 자, 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박소연 씨?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재미있는 세상으로 온 사연 네. 첫 번째 사연 소개를 하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아,
주소가 안 적혀 있는데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찾아보시려고 네네. 하겠지만, 예. 얼마 전 정말 즐거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번부터 끝번까지 시험 점수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한 남학생이 점수가 틀리다면서 시험지를 들고 앞으로 나갔죠. 그 남학생은 시험 칠 적에 깜빡 졸아서 주관식은 제가 모두 가르쳐 주었거든요. 근데 난 모두 맞았는데 그 남학생은 주관식 끝번이 틀리다면서 선생님께 투덜거렸습니다. 마지막 답이 붙임줄이었거든요. 그때 시험 칠 때 목이 터져라 선생님 눈치 보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틀리다니 정말 그 남학생의 IQ에 한계가 있다면서 놀리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답안지를 펼쳐시고는 너 29번이야? 예. 너 주관식 마지막 답 뭐라고 썼어? 붙임줄이요. 붙임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확실해? 네. 아니면 넌 1년 내내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부침개만 먹일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걸 보고 썼어? 아니에요. 컨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침줄을 부침개라고 써놓은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반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모두들 웃음을 참느라 배를 쥐고 또 어떤 친구는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 친구가 제가 부침줄이라고 가르쳐준 걸 자기는 부침개라고 써놓았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별명이 부침개라고 불려졌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사연인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더 재밌네요. 네. 예. 이분은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참 둔하신 분이에요. 그 음악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그 부침줄이라면 그 음악 용어를 물어본 거였을 텐데 어떻게 그 부침개를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네. 그렇죠? 부침줄보다는 부침개가 맛있죠. 네, 고맙습니다. 주소 찾았습니다.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경북 문경시 마성면에서 예. 박순영 군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네.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순영 군. 네네. 그건 뭐 대단한 일 하셨다고 반갑게 찾았습니다. 무슨? 그래도 좀 살아 돌아왔으니까 좀 오늘은 내 편처럼 해주시죠. 예. 박순영 씨 걱정도 안 되시는지 전화 한 통화를 집으로 안 주셨어요? 어떻게 됐는지요? 아, 저는 그 네. 이윤 씨가 잘 살아 계시리라 명이 길리라 믿었죠. 네. 전일 네. 동안 믿었습니다. 언제 6층에 청소할 때 한번 같이 내려가시죠. 확 밀어버리게. 그 많은 분들이 네. 이윤 씨 걱정하셔서 네. 이윤 씨 늦는 동안에 하이트를 통해서 네. 올림픽대로의 차들 다 비키시오. 이윤 형님 나가십니다. 뭐 이런 사연들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별로 또 특별한 글이 없길래 네. 이윤 씨가 이제 건강해지셨구나 네. 생각했죠. 무소식 이소식이니까요. 아니요, 저는 예민하기 네. 때문에 혹시 모든 걸 제가 압니다. 어떻게 됐으면은 1,000원씩 내라고 했겠죠? 방송 사람들한테? 아, 늦어서요? 아니요. 왜요? 영상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죽었다면 네. 1,000원씩 조의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방송 사람들이. 이윤 씨가 참 재밌는 대상을 다시 재밌게 만들어주시네요. 고맙죠? 네. 하이텔로 한현수 씨가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아, 이것은 이모가 겪으신 일을 듣고 쓴 글입니다. 하루는 이모가 두 아들들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점심을 미처 먹지 못한 아들들이 현관에 나오며 가라사대, 엄마, 우리 점심 뭐 먹고 짜장면 시켜 먹어도 되나? 그러니 이모가 나무라는 듯이 가라사대, 뭐 할라고 집에 식혜무라. 이모는 아이들에게 식혜를 먹으라 말하고 외출을 하셨습니다. 이모가 집에 돌아오신 후 얼마 안 돼서 웬 중국집에서 아줌마의 짜장면 값 받으러 왔는데 하면서 철가방이 들어왔습니다. 뭐예? 우리 짜장면 안 시켜 묻는데 아들 둘이 시켜 묻는데 참. 예. 지금 막 애써 함경도 사투리를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상해졌는데요. 이모는 어안이 벙벙해서 두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너그 짜장면 시켜 묻나? 그러니 아이들이 가라사대, 엄마가 시켜 무라 했다 아이가. 내가 식혜무라 했지 시켜무라 했나?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제 어머님이 이제 아들들이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 엄마 그랬더니 예. 집에 있는 식혜 먹어라 그랬더니 예. 사투리로 예. 그러니까 시켜 먹어라로 아이들이 잘못 들고 예. 짜장면을 시켜 먹은 거예요. 네. 네. 아, 그 이야기는 참 쉬운 이야기였는데 이윤 씨가 좀 어렵게 읽어주셨네요. 네. 제 이제 아. 취약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네요. 노력하고 그 있습니다. 느끼시죠, 본인도? 네, 경상도에 한 2박 3일 전지훈련 갔다 왔습니다. 전지훈련 갔다 와도 안 됩니다. 네, 빨리 통일이 되길 기원하면서.
그래요. 네. 이은 씨의 그 노력으로 사투리를 네.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통일이 돼서 한 정도의 재미난 사연을 받아보는 일이 더 빠르지 않을까. 언제 남북회담 한번 안 합니까? 제가 통역원으로 한번 가게요. 네. 네. 어떤 분이 주신 사연이었죠? 네. 하이텔로 한현수 씨가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네. 아, 사투리 때문에 다소 내용이 좀 덜 재밌었던 점 아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전달이 다 됐어요. 식혜무라. 네. 식혜 먹는 거하고 시켜 먹는 거하고 우리 구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현수 씨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사연 계속할까요? 네. 이은 씨. 네. 그 앞서서 소개한 그 사연들 말이죠. 박순영이란 네네, 분도 분이었어요. 예 남자분인데 이름이 여자분 같죠. 네네. 그렇죠. 요즘 그렇게 혼동되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박진영이라는 사람도 남자도 많고 여자도 굉장히 많아요. 진영이라는 이름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김시영이라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김시영 씨요. 네, 글쎄요. 김시영. 동창 한번 가봐야 알죠. 고맙죠. 네, 김시영 씨는요, 네. 영이라 그래서 여자일 것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네. 누구냐면 새로운 신인 가수입니다. 네. 별말 아니었습니다. 네. LA 오후 띄워드릴게요. 나는 지금 LA에 살고 있다. 이런 쓸쓸한 오후엔 서울에서 만난 이소녀가 생각난다. 난 너를 처음 보았지.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 내가 자란 여기에 없는 소중한 사랑을 처음 느꼈던 거야. 마음이 편안했어. 따뜻한 너의 눈빛 속에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지. 너와 헤어지던 날 그날 밤을 알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외롭다는 건 또 다른 날 알기 때문일까. 익숙한 LA의 거리 걷지만 마음은 너에게로. 너와 헤어지던 날 그날 밤에 알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외롭다는 건 또 다른 날 알기 때문일까. 익숙한 LA의 거리 걷지만 마음은 너에게로.
문화방송입니다. 엄만 언제나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살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뛰어든 아이. 시작부터 영원히 수평선인 두 여자의 이야기. 작가 양 기자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감동의 언어. 양 기자의 엄마 노릇 47가지. 도서출판 열림원. 어느새 신화가 된 크래커가 있다. 체크.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크래커. 체크. 우리에겐 체크가 있다. 1500만 미국인을 울린 화제의 소설 앵무새 주둥이.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나의 가슴을 파고든다. 이상하다. 아직 우리에게 눈물이 남아있다니. 앵무새 주둥이. 필리처상 올해 베스트셀러상에 빛나는 앵무새 주둥이. 서점에 있어요. 도서출판 한겨레. 안녕하세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오석태입니다. 미국에서 즐겨 먹던 도미노 피자가 한국에도 있더군요. 출출할 때 기숙사에서 먹던 담백한 그 맛 그대로 한국에서도 즐긴답니다. 도미노 피자입니다. 어? 벌써 왔어? 세계적인 피자 배달 전문점 Domino's 피자. 부드럽게 다가오는 너의 모습. 이제 피할 수 없어. 우리 함께 하는 거야. 박소연의 FM 데이트. 이윤의 재미있는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 뭐죠?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서 조장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약 한 달쯤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아직은 그 애한테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하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애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걸었는데 전화기를 드는 소리가 나는데 난 당연히 그 애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 나랑 사귀어줄 수 없겠냐 등등등. 나는 잠깐 동안에 이 말을 끝내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전화기에서는 지금까지 소리가 없다가 남대없이 여보시오 거기가 어디요? 으악 웬 할머니의 목소리. 그때 난 아차 실수 죄송합니다. 저 전화 잘못 걸은 것 같습니다. 난 항상 왜 이럴까 한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누군데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아니라니 사람 싱숭생숭하게 라는 할머니의 말이 있었습니다. 네. 뜻밖의 소리에 난 놀라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 아직도 그 애한테 무슨 이유인지 몰라 전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저 얼굴 빨개졌죠? 네. 아니, 웬 이 게이한 목소리입니까? 할머니 목소리를 한번 내려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이제 재밌었어요. 죽어도 안 돼요. 사투리랑 재밌었어요. 여자 목소리 내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되는데 예. 내가 못 잊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는가? 예. 재밌어 하시니까 참 문제입니다. 아니요, 왜 할머니 목소리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럴 때 있죠. 네. 착각해서 네. 꼭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집에 장난 전화가 연거푸 두세 번이 왔다거나 이러면 네. 그 다음에 울리는 전화는 바로 받아서 누군데 자꾸 장난 전화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고 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에피소드를 적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아주 참 용감한 분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자분한테 무턱대고라도 네. 난 넌 좋아하고 있으니까 사귀어볼 수 없겠냐. 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참 제가 박소연만한 애가 있었을 텐데. 그거 참 방송에서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윤 씨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연은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서 김명용 씨 댁에 K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님 성함인가 보죠? 예. 전 이제 고1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K입니다. 며칠 전에요.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난생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것을 주선받았습니다. 고1에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 소개팅을 했군요. 네. 좀 늦게 했어요. 정말 전 모범생인데. 그래서 전 이발소에서 멋있게 이발도 하고 긴 티셔츠도 샀습니다. 그리고 2벌밖에 없는 청바지 중에 한 벌을 멋있게 자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릎만 자르려고 했는데 허벅지 쪽도 꼭 개구리 벌레냥 잘라놓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잘랐습니다. 아빠한테 걸리면 멀쩡한 바지 왜 찢어? 할게 두려워서 옷장 깊숙하게 넣어두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드디어 소개팅하는 날이 왔습니다. 전 새로 산 흰색 티셔츠와 멋있게 찢은 청바지를 입고 소개팅하기로 되어 있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갈 곳도 없고 해서 그냥 걷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걷다가 그에 먼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네, 분위기 좋지요? 그리고 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그애보다 좀 늦게 벤치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애가 서 있는 날 보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서 그러나 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바지를 보라고 하면서 먼저 가겠다고 하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웃음을 참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버렸지요. 제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차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거만한 신분이군요. 찢어진 청바지가 불량스럽게 보여서 그런 줄은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공원 화장실로 갔습니다. 일 좀 보고 손을 씻으려고 거울을 봤는데 이게 웬일? 바지에 허벅지 위쪽 부분 찢어진 틈으로 붉은색 천 같은 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붉은색 천 같은 게 바로 제 팬티였습니다. 웃음도 나고 정말 부끄러워서 팬티는 위로 바짝 올리고 바지는 더 내려 입어 팬티가 노출되지 않게 한 다음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바지를 신중하게 자르지 못한 내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 소개팅이 무로 돌려버린 그 찢어진 청바지를 신문지에 둘둘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거 찢으시고 입어보시지 않고 주무셨군요. 네. 입어보셨어야 되는데. 난 더 재밌는 게 남자분이 빨간색 팬티 입으신 분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23년 동안 별로 살진 않았지만요. 남자분이 빨간색 팬티를 입은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라고 본 건 아니에요. 여자도 못 봤어요. 네. 이 빨간색 팬티가 있긴 있습니까? 요즘은 워낙에 색깔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흰색만 나왔지만. 하긴 제 동생은 야광 팬티를 입더라고요. 요즘 또 야광 팬티가 유행이라요. 그래요.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구입을 하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 청바지 요즘 많이 찢곤 하지요. 신세대들은 또 그렇게 하는데, 조심합시다. 이 참 팬티 보이면서까지 찢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야광 팬티에 빨간 팬티에 찢어진 청바지에. 김명용 씨의 사연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김명용 씨 댁에 사는 K군의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K군 감사드리고요. 왜 K군이라고 썼는지 알겠군요. 창피하니까. 그래도 그러면 아버지 이름 쓰면 괜찮습니까? 아버지가 더 창피하죠? 네, 참 도움이 안 되는 아들이에요. 아, 참 K군 빨간색 팬티 앞으로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룹 터보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나 어릴 적 꿈.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내가 좋아도 승리도 내 꿈은 우리 아빠 좋아도 대통령 은근 꿈이 나오 같은 친구 있었지만 난 좋아 꿈을 대통령이라는 게날 꿈을 위해 공부 많이 했지 대통령 산까지 걸어나지 그런데도 너를 좋은 순간 내 꿈은 확 바뀌었어. 처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게 됐지 내가 찾던 꿈이라는 걸. 처음 널 본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었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
around now. Jump up and get down. 처음 널 본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었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그룹 터보의 나만의 꿈이 아니라 나 어릴 적 꿈 띄워드렸습니다. 일씨 다음 네. 사연 뭐죠? 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수식 군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날씨도 덥고 방학이라서 매일 집에만 있던 저는 친구 한 명을 납치해서 오랜만에 시내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명당짜리라 생각되는 자리를 잡고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용이 열기를 활활 뿜어내고 있을 때 제 옆좌석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가 바닥 위에서 무언가를 막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계속 옆에서 꿈틀거리고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영화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께 아저씨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영화 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새는 발음으로 미안해 학생, 중요한 걸 떨어뜨렸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영화를 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계속 옆으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께 다시 여쭈었죠. 아저씨 뭘 잃어버리셨는데요? 그랬더니 여전히 새는 발음으로 초콜릿을 먹다가 떨어뜨렸거든 하고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저씨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전 처음에는 좀 정신이 나간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들고 있던 채 뜯지 않은 새 초콜릿을 아저씨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새는 발음으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순간 아저씨를 정신병자로 취급했던 것을 후회했고 저와 친구는 그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와 그게 아니고 그 초콜릿에 내 틀니가 붙었거든. 네. 예. 갑자기 정주영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연을 읽으니까 예. 초콜릿에도 틀니가 붙어서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그거 찾으시느라고 막 애쓰셨군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도 아니고 네. 나이도 드신 분이 그 잃어버린 초콜릿을 찾아서 다른 네.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가면서까지 드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유가 다 있었어요. 야, 틀니까지 하시고 초콜릿을 드신 거 보니까 엄청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셨으니까 이빨이 또 다 이렇게 치아가 상하셔서 네, 치아가 너무 상하면은 사기 이빨이나 아니면 금 이빨로 끼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먹고 한 2, 3일 내로는 엿이나 네. 좀 끈적끈적한 걸 못 먹게 하거든요. 예. 제 친구는 이제 앞니가 부러졌는데요. 예. 그래서 그 앞니를 이 사기로 떼었습니다. 네네. 이 친구는 껌이나 엿만 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번을 잊어버렸어요. 아.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뱃속에는 이가 아직도 사기가 3개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참.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제 그럼요. 아는 친구도 이빨을 그렇게 해서 사기로 앞니를 넣었는데, 네. 어느 날 그분은 뭐 끈적끈적한 것도 아니고, 네. 사과를 딱 먹었는데, 딱 보니까 이빨이 없더라고요. 그 사과 속에 박혔나봐요. 네. 그래서 찾은 그런 기억도 있는데, 네. 그 아저씨께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방송 통해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수식군. 네. 예, 사연 재밌었습니다. 자, 상품을 좀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일경에서 제공하는 게스트 청바지 받으실 한 분을 좀 정해주십시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조장원 군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프로포즈를 할머니께 잘못했던 부분이었죠. 예, 축하드립니다. 조장원 군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삼성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CD 플레이어 받으실 한 분. 네, 하이텔러 보내주신 한현수 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 두 분은 사연도 재밌었지만요. 예.
한현수 씨의 그 경상도 사투리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죄송해서 드리는 거고, 또 조장원 씨는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죄송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도 역시 제일 재밌었습니다. 예, 그럼요. 내용이 우선이죠. 네. 그 식혜 먹어라를 시켜 먹어라 네. 요 차이점 네, 그런 네. 걸 적어주셨죠. 네네. 사연 정말 네, 재밌었고요. 박성호 씨 당분간 찾지 마세요. 왜요? 저 이제 경상도에 있는 양로원으로 전지훈련 떠납니다. 경상도 말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 전지훈련 떠납니다. 네. 연락 주시지 말고요. 다음 주에 변신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는 그 염산과 함께 오지 마시고 맨몸으로 성하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나머지 분들에게는요, 카스피 캐주얼웨어 교환권을 또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이은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무것도 것처럼 잊혀지지만 흔적도 없이 주어져간 세월 속에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어. 사랑이 지나간 후 나는 슬픔으로 가득 차 그대 때문에 내 마음에 비가 오고 있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도 느껴 내가 꿈을 귀에 잡고 안긴 것으로도 행복했지 너만 사랑했는데 돌아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잊혀지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지워져 나가는 나의 슬픔 익숙해져서 떠나버린 사랑 돌아올 수 없기에 바라는 저 기억
박지율 씨의 사랑이 지나간 후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박서연 FM데이트 주소를 알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매번 못 불러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이윤의 재미있는 세상을 비롯해서 토요일까지 각 코너가 있는데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입니다. 박서연 FM데이트 담당자 앞하시면 되고 우편번호는 150-608이고요. 43819호를 기억하시고 편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를 기다리진 않아 내가 다가가지도 않겠어 모든 것은 나의 자유 유니온 베이 내가 찾은 자유, 유니온 베이. 오늘 나는 특별한 선물을 했죠. 종이나라 색종이를 잡고 또 잡은 거북이와 홍백학. 나의 감각과 정성에 그는 놀라서 치었어요. 실은 종이나라 색종이 속에는 접는 방법이 들어있거든요. 나도 거북이와 종이학 받고 싶어요. 아름다운 종이나라, 종이나라. 난 감각 있는 여자. 크리아트를 사랑한다. 노트, 볼펜, 편지지 모두. 난 감각 있는 남자. 크리아트를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줄 수 없어? 어딘서 비워. 새로운 세대의 선택, 크리아트. 주식회사 바른선. 음악도 색이 된다. 신나는 색. 렛츠의 펑치 브라운. 펑치 브라운. 저의 아침이 달라졌어요. 새로워진 LG 페리오 치약. 약용 성분이 한층 강화되어 잇몸에 더 좋아졌거든요. 아침 기분이요? 룰루루. LG 페리오 치약. LG 화학. 세계 경영. 배우는 218개 현지 법인과 137개 지사망을 통한 세계 경영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우리의 산업기지로, 세계는 우리의 시장으로. 세계 경영. 배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비오는 간이역에서 너를 기다리는 은사시나무가 되고 싶었어. 이정하 시집.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내 목소리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이름 그대.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도서출판 푸른숲. 케니지. 그가 잊을 수 없는 세계의 소리. 인텔. 그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소리가 좋은 나라, 인텔 코리아. 너 내 친구지? 말해봐. 국어 점수가 어떻게 오른 거야? 비밀인데. 비밀? 알맹이 국어어휘 아니? 알맹이 국어어휘? 알맹이만 뽑아서 점수가 쑥쑥 올라. 수능시험, 논술시험 다 어휘에 달렸어. 아, 국어 점수가 올라요. 알맹이 국어어휘. 도서출판 비전. 이윤의 재미있는 세상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영만입니다. 추석날 고향에 가는 차편, 여러분의 차에는 몇 사람이나 타고 가십니까? 혹시 혼자 차를 타고 고향을 가거나 달랑 2-3명만 태우고 가지는 않습니까? 좌석을 구하기가 힘든 고향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막히는 고향길에 대화를 나누면서 갈 수 있으니까 더욱 즐거운 귀향길이 되겠죠.
기아자동차 협찬입니다. MBC FM. 너 쿨재즈 읽어봤니? 그럼 아주 감각 있던데? 사람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소설이야. 어디가? 쿨재즈 읽으라. 화재봉 장편 소설 쿨재즈 도서출판 해내. 소설 쿨재즈를 읽으면 즐겁다. 단어 암기 효과를 쭉 늘렸습니다. 능률 보케브러리 개정판. 예문 속에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전날 배운 단어까지. 능률 보케브러리 개정판. 오늘 배운 단어가 독해 지문에 또 한 번, 마무리까지 깔끔해요. 능률 영어사. 200여만 권의 책에서 최첨단 CD롬까지 교보문고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문고 음반 스낵을 모두 갖춘 종합문화공간 교보문고. 지성을 위한 독자 곁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교보문고는 교보생명이 설립한 지성인의 문화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미대를 다닌 저는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디자이너가 됐을 겁니다. 창조적인 예술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예일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디자인 전문 교육 예일 디자인 아카데미 서울 333-5100번.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TV, 덱스, 3차원 입체 영상 이 모두를 PC 한 대로 현대 멀티캡4. 현대전자 제공시고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 박선의 FM데이트 3부 첫 곡으로 떼드렸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일동의 영화양의 신청곡인데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테일이랑 오늘 100일째 맞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슬프다는 사연과 함께 100일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듀스의 노래 신청을 하셨네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김재임 군도 아버님에 관한 그런 사랑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란 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25년쯤에 아버님 일기장 한 권을 보셨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기장 간직하고 계셨네요. 그 안에 보니까 정성스럽게 지으신 시, 그리고 낙서하듯 그린 그림, 또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문, 또 아버님이 고생하실 때 이야기, 또 엄마와 연인이었을 때 쓰던 연애 편지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아버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아빠가 낭만파, 사랑이 넘치시는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런 축하 엽서도 함께 주셨습니다. 김재임 군의 사연이었어요. 사랑 정말 중요하지요. 박세현의 FM데이트 오늘 또 사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신화가 된 크래커가 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크래커. 잭. 우리에겐 잭가 있다. 1908년 노벨상을 수상한 유산균 과학의 아버지 메치니코프 박사. 그 생명 연장의 꿈으로 탄생한 인간을 아는 발효유 메치니코프. 유산균 과학화로 앞서가는 한국 야쿠르트가 만듭니다. 변비약 쉽게 고르지 마세요. 장에 부드러운지 효과가 빠른지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새로 나온 녹색 변비약 피코 그린. 알로에 생약 성분 90mg, 빠르고 부드러운 변비약이죠. 녹색이니까 그린, 피코 그린. 코롱 제약 피코 그린. 세상은 만남은 아름다워 도시의 젊은 낭만 캐스케이드 코롱 모드.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믿음이 듬뿍 가는 남자요. 지구상 어디에다 내놔도 믿음직하고 정직한 사람. 꼭 모닝글로리 같다, 그쵸? 문구에서 필기구, 편시 사무용품까지. 모닝글로리 같은 남자 어디 없나? 아우 왜 이게 답이 아니냐고. 그럴 땐 짠! 철학적 영문 독해 완성을 봐야지. 뭐? 최락준 영문 독해 완성? 그래, 정답이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된 독해책. 와 단계별로 실력에 맞춰볼 수 있네. 철학적 영문 독해 완성. 천재 교육. 수성펜이요? 한번 써보면 느낌이 와요. 뉴 터치펜. 정말 부드럽던데요? 필기감이 부드럽다. 동아연필 뉴 터치펜. 잘 번지지도 않고 글씨도 더 잘 써져요. 잡는 순간 느껴지는 고감도 필기감. 동아연필 뉴 터치펜. 짜짜러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러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러니는 자연스럽게. 안녕 짜짜로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한다. 한국의 빌 게이츠 이찬진 에세이.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오라. 김영석. 많은 사람
꿈에라도 김재홍 씨였습니다. 자, 박원국 군 천리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부산의 사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원국이라고 하는 왕쇼킹한 사나이입니다 하셨어요. 저희 3학년 9반이 지난 1학기에 연속 꼴찌를 해서 선생님들 사이에 9반 해체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희 반이 드디어 이번 2학기 첫 시험을 꼴등 탈출에 성공하여 수학 평균이 11반 중에서 8등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모두 합심한 친구들을 위해서 더 블루의 친구를 위해를 띄워주십시오 하고 사연 주셨는데, 아이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꼴등 탈출, 예, 띄워드리죠. 블루의 노래 신청하신 분이 또 많이 계셨어요. 멀리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조연숙양, 희정아 연숙이는 아직도 널 사랑해 라는 그런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고요.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의 박은영 양, 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칠동의 유미리 양 등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해 드릴게요. 자, 하이트를 통해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상준 군. 누나가 고3인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쓰러워요. 누나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힘들지라도 힘내십시오. 파이팅! 자, 이번에는 하이트를 통해서 김환철 씨가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금방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어느 외국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고마운 운전기사의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운전기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나라와 동떨어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 사회의 나쁜 소문은 털끝만한 것도 일찍이 알려지고 선행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보수이 많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실수보다 건강한 사회의 모습, 선행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긴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때로는 선행보다는 잘못을 먼저 말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하죠. 그것도 이제 또 사실이 아닌 점을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점도 있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그 선행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윤종신 씨의 부디를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더 블루의 친구를 위해 띄워드리고요. 계속해서 윤종신 씨의 부디 이어집니다. 날아가는 새들은 자유로운 날개짓을 하며 말이 없는 내 마음을 아는 줄 작은 내 모습 위로 날아가네. 다가가면 멀어지는 사랑하는 그때마저 떠나 밤이 오는 노을 안에 서는 홀로 이렇게 울고 있네.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고 싶지만 나의 곁에 다가와준 내 친구는 힘이 들어도 꿈을 찾고 있었지. 어떤 날은 변해진 나를 위해서 이제 나의 꿈들을 찾아 떠나야겠어. 그 누구나 새로운 많은 날이 있잖아. 나의 꿈을 찾아서 다시 노래할 거야.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야.
나의 꿈들을 찾아 떠나야겠어. 그 누구나 새로운 많은 날이 있잖아. 나의 꿈을 찾아서 다시 노래할 거야.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야. 노래가 끝나가는 지금 내 곁에 나를 보는 친구가 있네. 고마워 애써 내게 감추려 했던 밤. 하지만 그래서 난 준비를 못했지.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너와 헤어진 뒤에 쓰린 이 상처를 견딜 준비를. 미안해 오랫동안 힘들었었지. 언젠가 한 친구는 충고해 주었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너와 나의 사랑은. 그땐 어렸는지 웃어버렸어. 포기해버린 네 마음 위에 둘만의 사랑으로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걸. 나는 괜찮아 그냥 견딜 수 있을 거야. 너무 지쳐버린 네가 걱정될 뿐. 이젠 더 이상 눈물 짓지 마. 아직도 흘릴 눈물 남았니. 뒤돌아볼 것도 없어. 빨리 가렴. 마지막 네 모습에 널 잡을지 몰라.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잊어줘. 살아갈 이유 잃어버린 날. 잃어버린 날. 이젠 더 이상 눈물 짓지 마. 아직도 흘릴 눈물 남았니.
미국의 어린이들 학교에서는 어떤 한 가지 과목 속에서 모든 과목을 통합하고 거기서 종합 능력과 창조 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제목이 빵과 사람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설탕의 생산 과정과 달걀에 대한 동물학적인 설명과 영양학적인 설명이 처음 시작된다. 그 후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왜 빵이 부푸는가에 대한 화학 수업이 진행되고 빵이 너무 부풀면 맛이 없듯이 사람도 허풍을 떨면 싱거워진다는 몽테스큐의 촌극을 비디오로 상영하면서 인생교육까지 시킨다. 그리고 빵을 만들면서 요리를 가르치고 빵을 골고루 나누면서 분배의 법칙을 가르치고 나눠준 빵으로 중심각을 계산시키면서 순환 소스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각자가 빵을 먹으면서 빵 먹는 매너를 가르친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과학, 도덕, 사회, 수학, 생물, 연극, 예절 이런 과목들이 총망라되는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있는 지식, 체험을 통한 지혜 이런 게 우리 교육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다. 어쨌건 빵 하나를 만들면서도 수많은 인생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보고 듣고 만지고 느꼈던 것들 그 속에는 아주 작은 가르침부터 큰 가르침까지 숨겨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저 아는 그때서 아쉬움이 기억
내가 선택한 길, 탁지훈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마음으로 쓰는 편지 함께 할게요. MBC FM. 가다 보면 첩첩산중, 입시의 왕도가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멀고 험한 길도 길잡이가 있다면야. 입시에 강한 학습지 종로 회원. 문제 좋은 종로 회원을 만나보세요. 까다로운 입시를 해결할 길잡이죠.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서 믿을만하죠. 종로 회원. 결과를 믿어보세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 나온 신 200냥. 면발 개선 스프 보강. 그래서 신 200냥. 가격은 그대로인데 어쩜 신 200냥 인기 끌겠네. 매운맛 제대로 보여줍니다. 새로 나온 신 200냥.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혹시 힘들다고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 계세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읽고 좀 더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니까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도서출판 시공사. 갈색빛 사랑의 영화, 가을의 전설. 이룰 수 없었던 브래드 피트의 사랑은 가을 하늘을 갈색으로 물들이며 전설이 되어갔다. 갈색, 그 특별한 가을색을 패션으로 만나보세요. 오늘 밤도 나에게 포근함이 찾아와 왠지 모르게 너의 그 목소리 듣고 싶어. 박소연의 FM 데이트.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사동에서 천은옥 씨가 보내주신 편지 함께 하겠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시골로 가고 며칠간 나만 집에 있었다. 북적거리던 집에 혼자 조용히 남아있게 되니 왠지 기분이 야릇했고 나는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아보려고 책상 서랍을 뒤적거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평소 잘 열어보지도 않고 잘 열리지도 않았던 네 번째 서랍을 통째로 빼서 열어보고는 나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수집한다고 모아두었던 우표들이 비닐주머니에 곱게 쌓여져 있었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편지들이 몇백 장쯤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치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편지들을 꺼내서 하나씩 읽어보았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나나의 첫 편지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어쩌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친구의 편지, 군인 아저씨한테서 온 답장과 사진, 중학교 때 헤어져서 지금은 소식을 모르는 친구의 편지, 성당 다녔을 때 수녀님이 주셨던 편지, 외국인 펜팔 친구한테서 온 영어로 쓰여진 편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편지, 또 내 이름과 주소가 잡지에 실려서 펜팔하자고 전국에서 보내왔던 얼굴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 자신의 고민과 비밀을 나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던 고마운 친구의 편지, 그리고 사과 편지, 생일 축하 편지. 지금 읽으면 별일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 편지. 나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보고파하기도 하고 울적해하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웠던 건 내가 쓴 편지인데 써놓고도 여태 붙이지 못하고 아직 내가 갖고 있는 편지들을 봤을 때다. 좋아했던 남학생한테 정성을 가득 들여서 편지를 써놓고 붙이지는 못했던 그런 편지들. 친구한테 미안하단 말을 써놓고 용기가 없어서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 고맙다는 말을 써놓고 친구가 전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했던 편지들. 그런 편지들을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 마음이 찡해왔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저분한 책상 서랍을 정리하려다가 그 편지들을 발견하고는 하마터면 이 귀중한 것들을 버릴 뻔했구나 싶어서 다시 잘 정돈해 두었다. 고마웠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추억을 한 페이지, 언제까지나 내 책상 서랍 안에 숨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서랍 한 귀퉁이에서도 그 사람들과의 추억은 영원히 언제고 남아있을 것이다.
양천구 신월사동에서 천은옥 씨가 주신 마음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을 시작하는 때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이란 생각이 들지요. 뭐 요즘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보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천은옥 씨처럼 이 다음에 서로가 나누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으니까 또 의미도 깊은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일경에서 제공하는 게스트 청바지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편지 한 장씩 써보자고요. 네, 원미연 씨의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띄워드립니다. 원미연 씨의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띄워드렸습니다.
가을 편지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가을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글 주신 분 계시네요. 제주도 제주시 삼양 일동의 김용년 양입니다. 어떻게 가을을 준비하냐? 첫 번째, 파트너를 잘 간수해라. 왜냐고요? 갑자기 부는 바람에 여자가 바람날지도 모르니까. 또 여름 동안 쓴 일기를 보아라. 여름 동안 더워서 짜증났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면 가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라. 바람 부는 날 옆구리 썰렁하지 않게. 또 화원에 가라 하셨어요. 왜? 단풍나무를 준비해라. 좀 더 멋진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서점에 가라 하셨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말이죠. 또 전화를 해라. 친구에게 여름은 잘 지냈는지 안부 전화를 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 몰랐던 사람들한테 사연을 쓰고 그쵸? 가을을 아마 이렇게 준비한다면 조금 더 알찬 가을, 보람된 가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 주신 김용년 양 감사드립니다. 남성 토탈 패션 아니요 서울 이동통신 서울빛에서 드리는 도서상품권 10매 보내드릴게요. 책 많이 읽으십시오. 사연 감사드리고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팔동의 조현웅 양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부하라 그러니까 몰래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다가 어머님이 이제 누구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앉은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딱 하고 현관으로 나갔답니다. 거실로 나가는 도중 화장실 옆에 있는 거울을 보았죠. 제 얼굴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가, 입가에 흐르는 하얗고 투명한 액체. 네, 뭔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그 액체로 인해서 종이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또한 빨간 줄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는데 저는 잠결에 볼펜 뚜껑 대신 볼펜 심으로 얼굴을 아주 시원하게 긁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 적어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 순간에도 말이죠. 꾸벅꾸벅 졸면서 그 괴로우니까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다가 박선의 FM대때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조현영 양이 교훈을 줬습니다. 책상에서 그렇게 자지 맙시다. 편하게 주무세요. 예, 사연 주신 조효선 양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스푼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나우누리를 통해서 윤경량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아오던 친구 인세가 지난 8월 28일 우리 곁을 떠났어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인세가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빌어주십시오 하고 사연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인세 은의 이야기는 FM데이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그 통신 친구인 윤경량이 다른 통신 친구들한테도 이런 사연을 전해주셨는데 아마 좋은 곳에서 편안한 시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연 고맙습니다. 나우누리를 통해서 이분은 막 항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며칠 전 같은 반 친구인 은영이와 가영이의 생일 축하곡으로 REF에 상심을 신청했건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잠 못 들었습니다. 잠 못 드는 일이 없도록 수고 바랍니다 하시면서 나우누리를 통해서 김준영 군 REF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지금 띄워드릴게요. 예, 그 배신감을 사랑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현정양이 천리안을 통해서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전순영 양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REF 지금 나갑니다. 상심.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를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지. 슬픔 속에 우리 지난 추억이 지워지기 전에 너를 기다린다는 그 어떤 약속의 말도 내 마음을
말도 없는 바닷가에서 잊으려 하지만 나의 하얗던 꿈에 그려진 수많은 너를 숨이 멈춰 생이 끝날 때까지 내 맘에 영원히 사랑했던 나의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패션 우월주 마리테 프랑스와 저버 소수를 위한 변형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겐 있다. 패션지인의 세계 통합을 꿈꾸는 사람들 마리테 프랑스와 저버 얼굴 예쁜 미인은 많아도 가슴 예쁜 미인은 드물잖아. 비비안 볼륨 오프라. 옆에서 모아주고 요 패드로 살짝. 비비안 볼륨 오프라. 미인은 가슴부터 다르다. 비비안 볼륨 오프라. 비비안. 생생해서 생생면이에요. 농심 생생면 튀기지 않은 생생한 면발. 끓는 물만 부어 바로 먹는 차선의 사골면. 농심 생생면 생생한 게 맛있어요. 어머 맛있겠다. 아이캔 감자에 당근, 옥수수, 양파, 참치까지 좋은 건 싸. 영양 많은 야채 간식 아이캔. 어떨 땐 간식으로, 어떨 땐 아침으로. 아이캔. 저 이정섭이 권하는 건 틀림없어요. 한성 거니까. 아이캔 한성 기업. 방금 양치한 기분.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요. 치카 워시. 무설탕의 키토메이트라 입안이 싱싱해지거든요. 치카 워시. 워시. 저한텐 칫솔 같은 껌이에요. 무설탕 껌, 치카 워시. 지난번 강의 노트 고마웠어. 근데 무슨 남자가 여자였나도 질투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놨니? 그건 말이야 일단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름대로 요점을 아니 펜 말이야. 무슨 펜이길래 그렇게 깔끔하냐고. 난 또 젤로펜 몰라? 잉크가 달라지면 볼펜이 달라진다. 모나미 젤로펜. 큰 청바지, 큰 군화, 고기가 커진 버거킹까지. 고기가 한 배 반 더 커진 버거킹. 난 큰 게 좋더라. 큰 거 싫은 애도 있니? 고기가 55% 더 커졌습니다. 맛도 커졌네. 버거킹. 느낌이 필요해. 배낭 메고 전국을 누비겠어. 그럼 너 서울 삐삐 전국 서비스가 있잖아. 초고감도 챌린지. 어디서나 우린 초고감도를 통해 알지? 015 서울 삐삐 전국 서비스. 015 서울 삐삐. 서울 이동통신. 전국 서비스도 서울 삐삐를 해주세요. 박선의 FM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개방송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9월 6일 날 있습니다. MBC 정동 라디오 극장에서 6시 30분부터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룹 잼 그리고 피아노 새 출발하는 그런 그룹이죠. 잼과 피아노 그리고 강변가요제 금상 수상자들입니다. 육각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진섭 씨, 노영심 씨도 즐거운 노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9월 6일에 있을 그 공개방송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티켓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 전날인 화요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MBC 남문 초소로 오시면 저희가 6시부터 여러분들께 티켓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끝곡이 되겠네요. 조규찬 씨 말해줄게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생각해 왜 내가 널 떠나가는지 그리 깊지 않았던 너의 눈빛